기상청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턴 지역은 43.8도를 기록했으며 이는 6월 캐나다에서 최고 기온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의 서부 지역들은 대부분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캐나다 환경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비롯해 알버타, 사스케추완 등 캐나다 중서부주까지 더위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미국 서부에 자리 잡은 열돔이 북부와 캐나다까지 뻗어나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열돔의 강도는 수천 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정도의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인해 선풍기, 에어컨 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클리닉 장소가 변경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전역에서 54개 이상의 기온 기록이 깨졌으며 더위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리턴 지역은 월요일 47도까지 오르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51도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아직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56명의 사람들 가운데 캐나다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마이애미 주재 캐나다 총영사는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 가족의 캐나다인 4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말했으며 이런 상황이 충격적이고 비극적이라 설명했으며 사생활 보호 규정으로 인해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이나 나이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은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24시간 작업하고 있으며 붕괴로 인한 사망자 수는 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너진 이 아파트는 2018년 중대 손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수영장을 둘러싼 상판 아래 방수제에 문제가 있어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판에 중대한 구조적 손상이 생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쌍둥이 건물인 챔플레인 타워 노스 입주민들에게 자발적 대피를 권고하고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연방보건당국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올가을 코로나19 변종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테레사탐 캐나다 연방 최고보건관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시간에 코로나19 모델링을 선보이며 델타 변이는 전염력이 더 강해 올가을이나 겨울에 대유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면, 특히 청년층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면 확진자 수 증가는 대폭 감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 및 물리적 거리 유지 등 보건 지침을 잘 지켜주셔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영국 변종으로 알려진 알파 변이보다 1.5배 전염력이 강하고 2배나 더 치명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염되었을 때 입원할 확률 역시 알파 변이보다 54%나 더 높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3일 사이에 델타 변이 확진자가 4배나 증가해 보건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델타 변이 감염자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거나 1차 접종만 맞은 사람이라며 반드시 2차 접종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6월 24일 기준 캐나다는 12세 이상 접종 대상자들 중 76%가 1차 접종을 마치고 26%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입국 및 귀국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어라이브 캔 앱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두셔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현재 캐나다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 여행객에게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와 문서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앱에서는 캐나다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테스트 결과와 2주간의 검역 계획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백신 접종을 마친 캐나다인의 경우 7월 5일부터는 국경 당국의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일부 자가격리 규제를 생략할 수 있게 되므로 입국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발표에서 연방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캐나다인들을 위한 여행 조치들이 일부 완화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즉, 캐나다 입국 시 2주간의 검역 기간이나 호텔 스톱오버와 같은 제한을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캐나다 보건국에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증명 서류를 업로드하게 되는 곳이 바로 어라이브 캔 앱입니다. 비록 백신 여권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앱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기타 증명 서류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검역 계획서, 여행 정보는 캐나다 도착 72시간 이내에 앱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파일 형태로 어라이브 캔 앱에 업로드해야 하며 영어, 불어 또는 공인된 영어, 불어 인증 번역으로만 접수됩니다.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어라이브 캔앱에 1차 코로나19 백신을 언제 어디서 접종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2차 백신 정보도 상세히 공유해야 하며 백신 접종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PDF 파일도 업로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 기관에서 받은 수령증 또는 확인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필수 정보를 모두 제출하면 캐나다 도착 시 캐나다 국경 서비스 담당자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어라이브캔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앱 자체를 보여주거나 스크린샷, 이메일 또는 인쇄물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종적인 백신 접종 상황 판단은 국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라이브캔은 모바일 앱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또는 온라인에서 계정을 만들어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행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캐나다 정부는 사전에 웹사이트를 이용해 여행 시 필요한 영수증을 인쇄하여 소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 할지라도 해당 내용을 증명하지 못할 시 입국 시 여러 제한 사항들을 면제받을 자격이 사라지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라이브캔에 입력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이 앱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만을 저장하며 위치 추적을 위한 GPS 또는 기타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에 위치한 터미널 14곳에 와이파이가 드디어 설치됩니다. BC 페리 측은 BC주 정부로부터 지원 자금을 받아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데이터가 터지지 않는 소규모 노선에서 무료로 안정적인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드려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BC 페리는 BC주 정부로부터 150만 불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 자금으로 터미널 내 와이파이 설치, 공공 라운지, 차량 대기줄 섹션, 주차 공간 확충에 쓰일 예정입니다. BC 페리 측은 터미널에서 시간표 및 노선을 확인하고 싶을 때 와이파이를 이용해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데이터가 안 터진다고 헤맬 필요 없이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더 편안하게 페리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리다 발코니에서 추락한 29세 여성 레지스 코르친스키 파케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토론토 경찰청은 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대응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려해왔고 그에 대한 결과로 이번 주부터 911 신고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시범 사업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긴급 구조대에 걸려온 전화 중에서 특정한 유형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여겨지는 선별된 전화는 경찰에서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간제 기관인 거스타인 위기센터로 재연결됩니다.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복지사와 경찰이 아닌 대응요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다른 관련된 기관의 사건을 의뢰할 수 있고 경찰과 팀을 이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대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피터 유엔 TPS 부소장은 목요일 발표에서 정신건강에 정말 필요한 가장 빠른 개입은 경찰 서비스보다는 멘탈케어 종사자에 의해 제공되어진다는 의견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더 적절한 지원을 이끌어내고 불필요한 경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당 계획을 도입했다고 언급했습니다.